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가 인도되는 때는 공급 시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 매출 생계안서를 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라든지 권리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공급 시기가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한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은 각종 가산세, 생계안서 미발급 가산세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매출 누락이 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재화의 동산과 부동산 이외의 기타의 자산에 대해서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급이 확정되는 때, 예를 들어서 홈쇼핑의 경우에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해서 그 소비자가 반품 기한을 둬서 그 반품 기한까지 반품하지 않으면은 조건이 성취돼서 그때를 공급 시기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도받아 가지고 일정 기간 경과 후면은 반품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역입니다. 영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영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사용되는 때, 이런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그 날짜가 작성일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일반 기준의 특례를 보시면은 공급 시기 이전에 대가를 전부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부분 일부 받고 생계안서를 공급되기 전에 먼저 선발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100% 이제 물품이 공급된다고 보고 선발급한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이렇게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발급 특례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전에 물품을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폐업일자로 그 공급 시기가 좀 당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가가치세는 폐업하고 난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매출생계안서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업일 이후에 공급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일로 공급 시기를 소급해서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형태별로 공급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별로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에 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든지, 간주임대료라는 용어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 간주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선불로 받거나 후불로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안서를 어떻게, 매출생계가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그게 이제 그 공급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해서 그러니까 예정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그 다음에 9월 30일 이런 경우가 예정 기간 종료일이고, 확정은 6월 30일, 12월 31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각 과세 기간 동안에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표로 해서 그 날짜
신고기한 종료일자를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생계한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 제공에 예를 들면 헬스클럽의 회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자면은 원칙은 사용기간 경과월수 이렇게 매월을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매월 생계한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매월 용역은 이렇게 이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뭐 대가를 매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월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매월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도 마찬가지로 선불로 후불로 일시불 안 받고 매월 받게 되면은 매월 계속 공급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월 단위로 매출 생계한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1년 선불로 받는다든지 1년 후불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간주임대를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 헬스클럽을 만약에 그런데 할인받기 위해서 뭐 1년 단위를 선결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결제 시 일시 결제하는 데는 그 결제일을 공급시키로 봅니다. 조금 전 일반 기준에서 특례로 보았던 선결제 있지 않습니까? 선발급 생계한서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생계한서를 선발급했다 그러면 공급 시기를 생계한서 발급했던 그 날짜로 이게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부가세법상 공급이 되려면은 과세 대상 공급이 되려면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대가를 받지 않는 나머지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된 것을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용 소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간주 공급의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배업시 잔존자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 소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돼서 그런데 이때는 이제 공급 시기가 됐으니까 과세는 되지만서도 생계한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수출 제한입니다. 수출 제한은 일반적으로 수출 제한은 배에 선적한 그 선적 일자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위탁 가공, 예를 들어서 뭐 중국으로 원재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위탁 가공을 해서 중국 내에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에서 물품을 매입해 가지고 누구한테 판매하는 경우, 그런 외국 인도 수출이라든지 위탁 가공 매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거래. 보세구역은 해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국내의 관세 라인을 통과하기 직전 그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보세구역 내 거래라든지 아니면 보세구역에서 관세 라인을 통과해서 국내로 반입되는 그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인도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인도되는 때 가격 과표는 그 해당 그 매입자에게 인도한 가격에서 수입신고하는 가격을 빼면은 그게 이제 과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관장이 그만큼 공급으로 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표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수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서 수탁자가 그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보낼 때는 공급이 아니고 수탁자가 해당 그 재화를 판매할 때가 위탁자의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생계한서 발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수탁자가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본인의 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탁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럼 리스 자산의 경우에는 뭐 제조자, 물품 공급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리스 자산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수명이 있죠. 그러니까 리스 회사가 있고 리스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재화를 제조 납품하는 물품 공급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할부의 단기할부는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1년 이내에 수취하는 경우가 이제 단기할부인데, 단기할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단기할부나 외상 판매나 현금 판매나 다 똑같은 공급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장기할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장기할부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비싼 고가의 제품이어 가지고 2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든지 5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이렇게 대가를 나눠서 받는다. 60개월 할부 막 이런 경우, 그러면은 매월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원칙이 매월 공급 시기가 되면서 특례로 실제 이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일시에 전부 공급 시기로 봐서 매출 생계한수를 발행해도 됩니다. 이건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속한 때를 그냥 매출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장기 할부가 되려면 요건이 먼저 제품을 인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나누어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취해야 되는 거죠. 2회 이상 인도하고 나서 한번 수취하고 그 다음 매월 수취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잔금을 수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회 이상 나눠서 수취해야 되고, 그 대금은 1년 이상 걸쳐서 수취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장기할부의 조건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중간지급 조건부라든지 이런 또 어떤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장기할부는 먼저 재화를 인도하고 난 이후부터 대금을 수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이럴 때는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대금을 수수하지 않습니까? 수수하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면서 재화 부동산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상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아파트 시행사의 시공업자들 있잖아요. 시공업자가 공사하고 대가를 대물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대물변제의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공급시기가 자꾸 말씀드리는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에 보시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작성일자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시기하고 작성일자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로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일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가세법 15조의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가지고 공급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